현대차의 실적이 우려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장인데 어쨌든 경기 민감주 실적이 발표된 이후라야 어떤 변화 조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한국가스공사 나흘째 급락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수금 유동화 무산 소식에 이어서 유상증자 추진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무선 충전주 급등세입니다. AT&T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점검합니다. 3위 키워드는 중제조업 지표 호재입니다.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1.9를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가 아니라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무선 충전 관련해서 갤럭시 S4에 탑재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 AT&T에서도 이제 국내 제조사에 요구를 한 거로 알려졌는데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조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은 무선 충전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요, 그동안 워낙 또 급등나게 했고요. 최근에 또 과도하게 급락한 것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어떤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죠. 정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전기를 활용하는 것에 사용하겠고요. 일단 그 단초가 일단은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AT&T가 이번에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련된 제조업체한테 어떤 스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유동 방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제가 정확히 설명할 기회는 없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에 저도 그때 그 방송에서 내용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것이 이제 구글에서 넥서스 4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이제 16기가 32기가 하면서요. $300 초반에서 $300 후반대에 나오는 가격인데 그때 그 넥서스 4의 그런 광고상 영상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제 말을 이해하실 거라 그랬는데요. 그 광고 영상의 절대 다수의 초반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선 충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대에서 $400가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무선 충전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글이 강조한 것이라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건 없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나 삼성의 갤럭시 4에서도 핵심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AT&T가 요구하는 어떤 그 매니팩처들한테 제조업체들한테 요구하는 스펙도 그런 같은 기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뉴스 모멘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 관련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망한 건 틀림없는데 역시 그 접근할 때는 단기와 장기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데 역시 따라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중국의 HSBC PMI 예비치죠.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됐는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 영향으로 잠깐 보합권까지 돌았었는데 1시간 남짓 그리고 영향력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국내 기관들이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사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김대준 연구원이 오늘 지표 나온 거 좀 해설 좀 해주시고요. 관련주들 점검도 같이 해주세요. 예. 오늘 오전에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발표치는 51.9로 그 예상치였던 51.7과 전월치 51.5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그 제조업 PMI가 개선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4Q GDP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12월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이 전부 다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호재라고 반영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제 기준이 되는 실세 대출 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 자체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1조 위안 정도를 이제 재정 지출 그 금액으로 삼았는데요. 2013년에는 한 1.2조 위안 정도로 약간 그때보다는 명목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수출이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까지 그 유로존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수출이 예전만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그 감소분을 아세안 지역에서 상쇄해주고 있음으로써 이 중국의 수출이 개선되는 거는 또 이제 지난번 12월 지표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은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시점들이 조금 더 이제 확실히 되는 거는 3월에 열리는 전인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5세대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또 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중국과 관련된 이제 철강이나 뭐 화학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철강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국내 철강 업체가 열혈 강판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한 점이 약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열혈 강판에 대해서 한 톤당 2에서 3만 원 정도 올려서 이제 7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이제 가격을 책정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의 경기 모멘텀 개선에 따른 어떤 그 우호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들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완전히 비중 확대를 좀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그 가격 자체가 올랐지만은 아직까지 그 원가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급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이익이 어떤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뉴스에 의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지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좀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화학이나 철강이 반등을 해야지 이 시장의 흐름이 좀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수급상으로 보면은 오늘 국내 기관 모처럼 화학주, 철강주 사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연속성 여부를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애플 반덤핑 관세 약제입니다. 애플 얘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뭐 예상치보다 매출이 많이 부진했다. 그래서 뭐 시간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관련 내용 이학년 위원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예상 실적에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 매출이라든가 이익인데요. 실제로 이건 조금 상했고요. 그 매출은 조금 부족했는데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뭐냐면 아이폰의 판매 대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 사이에서 과연 5천만 대를 찍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5천만 대를 못 미쳤죠. 4,800만 대 약간 모자라는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그것 때문에라도 일단 실망감은 컸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10%나 급락할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동시에 시간의 가격이 시간에서요. 애플의 실적이 막 속보로 전해질 때마다 그 당시에 어떤 주가의 시간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진 것은 저 자신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닝 가이던스라고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1분기에 대한 회사 측의 생각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던 매출은 45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오늘 나온 것은 발표치는요. 하단은 410억, 위로는 430억을 했기 때문에 많게는 10%, 적게는 5, 6% 정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이 나온 것이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하게 된 그런 요인이었고요. 이미 내일 시장에서 미국에서 그 나스닥에서의 애플 및 주변 IT 주식에서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려감이 지금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향이 되겠는데요. 순전히 100% 대한민국의 그 입장에서 우선 말씀드릴까 하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곳들은 당연히 상대적인 호재가 될 겁니다. 물론 요즘은 또 LG전자도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애플을 제끼고 2위로 올라갔다는 보도 나왔을 정도로요. 상당히 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향해서 매출을 많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분명히 상대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 LG 디스플레이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시각입니다. 미국의 시각은요. 삼성전자가 구글의 라이벌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많이 있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속히 확산되는 시각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애플의 경쟁자는 구글이라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구글은 어저께 3분기에 반해서 4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망 자체도 실적 가이던스도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일부에서 루머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 뭐 정확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년 5월 정도에 발표될 구글의 넥서스 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토로라를 통해서 직접 발표하는 것인데요. 빠르면 7월 달부터 제품 판매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넥서스4보다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고요. 그리고 OS 체제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애플은 완전 죽을 쓰는 하루였던 반면에요. 구글은 무려 12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애플의 오늘의 급락하는 모습은 시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구글에 대한 미국 투자가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가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고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권에 가서는 재심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씩 나왔는데 김대중 연구원이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나오는데 관전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미국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재심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슈들은 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똑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상무부가 이제 좀 얘기했던 그런 삼성과 LG 그리고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에 대해서 이 반덤핑 관세나 이제 상계 관세를 매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이 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덤핑을 통해서 미국 제품 시장을 좀 교란시키면서 자국의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덤핑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우 일렉트로닉스에는 한 82% 정도를 매겼고요. 그리고 삼성에는 9.3%, 그리고 LG전자에는 한 12% 정도를 매겼는데요. 하지만 이 호재하고 앞서 말씀드린 특허 재심의 호재하고 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에 대한 약재가 이제 좀 교차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시장에 큰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자체가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지 세탁기가 잘 안 팔려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투자 매력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 반덤핑 관세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면 삼성보다 LG가 조금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의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잠정 실적보다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1Q에 매출액이 한 56조, 영업이익은 8.8조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와 비슷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해 1, 4분기에 이제 어떤 실적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4분기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폰의 이미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점유율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애플의 매출이 안 좋기 때문에 애플로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의 매출이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컨센서스 자체가 낮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부터 갤럭시 S4나 노트 3 같은 새로운 또 프리미엄 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좀 호재로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에는
그 주가는 약간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60일 지지선을 뭐 이렇게 지키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좀 그 저가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뭐 잠시 악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눈높이는 올해 1분기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불안한 어닝 시즌입니다. 우선 현대차 실적 발표됐는데 현대차 실적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을 잠시 줄였다가 현재는 현대차 주가 4%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학년 위원이 현대차 실적 평가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하나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매출은 22조 7,195억이 나왔습니다. 당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22조를 약간 못 미치는요. 21조 9,500억이었기 때문에요. 매출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단 주목할 거리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영업이익이 2조 1,8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이것이 한 3천억이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1조 8,300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요. 이 그 현대자동차가 정말 글로벌 탑 기업 레벨에 들어왔던 가장 큰 어떤 분수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 10%대를 돌파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분기에도 뭐 실적이 뭐 생각보다 어쩌나 저쩌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도 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 토탈을 보면 딱 정확하게 10.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은요. 아쉬운 거는 지난 마지막 오늘 발표한 4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8.05% 정도로 잠정적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에서 한 3개월 만에요. 2.0%포인트 정도가 훅 떨어진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충격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즉 매출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매출은 분기상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요인에도 불구하고요. 매출 자동차 엄청 잘 팔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내 요인도 있고 해외 요인도 있겠지만 문제는 환율에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워낙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이익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환율의 변동되면서 이익의 어떤 좋은 측면이라 할까요? 이익의 질이 매우 안 좋아진 것이 오늘 이익의 발표에 컨퍼런스 콜의 핵심적인 것으로 우리 시청자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주가가 이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영업이익률이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부품회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자동차가 잘 팔리고 생각보다 매출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코스트를 비용을 엄청나게 컨트롤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 측의 인건비도 많이 컨트롤하게 되고 또 하나가 부품 회사를 아주 옥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경영을 하든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적 경영의 방식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는 상당히 고난한 좀 한 해가 최소한 앞으로 몇 개월은 좀 상당히 부품 회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요. 다음은 그 현대자동차의 전망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실적에는 양반등이 났지만 오늘 냉정히 보면 실적이 실망스럽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엔화에 따라서 이런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이 최근에 더 크죠. 어떤 펀더멘탈은 분명히 아무리 오늘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더라도 우리나라 시총 대형주 중에 가장 저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저가 매수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엔화가 워낙 급등락을 하고 있고요. 엔화에 대한 방향성에서 한쪽에서는 100엔 간다, 한쪽에서는 80엔대로 곧 조만간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정신없는 시대가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엔화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다음 주 이후에 발표될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를 통해서 정말 엔화가 정말 약세에 따라서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어느 정도 점유율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점유율이 유지되는 정도가 일단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품회사는 오늘의 이 영업이익률을 볼 때 상당히 경영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네요. 자동차 주식 오늘 뭐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이학년 의원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매출은 선전했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당연히 줄어들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품주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좀 약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코스피 1960도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불안한 흐름입니다.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뭐 왕따 당하고 있는 한국 시장입니다. 수급 요건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김대중 연구원은 이 시장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전망 중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보다 조금 잘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단어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환율 부담이 아무래도 그 기업, 국내 수출 기업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그 들어가 있는 이제 뱅가드 펀드의 그 ETF가 다른 그 MSCI 지수에서 FTSE 지수로 바뀌면서 이 펀드에서 자금이 25주 정도 이제 유출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약간 꼬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이제 매주 한 3,300억 원 정도가 이제 이 펀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국내 증시에는 좀 비우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미국 경기하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증시가 완전히 이제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 않고요. 일단 미국 쪽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당 한 40시간씩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40시간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리적 한계에 이제 다다르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또 이제 창출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났지만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조금 5월 달까지 연기되면서 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가 약간 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 경기가 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인대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앞으로 이 G2 경기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호적인 변수들이 있지만 국내로 봤을 때는 환율이나 수급 등과 같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월이나 3월까지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1900에서 뭐 2050 정도에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 같고요.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4, 4분기 어닝 시즌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섣부르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앞으로도 이제 예상치도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처럼 이제 실적이 좀 많이 깨진 LG 생활건강 뭐 7%, 3%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투자하시긴보다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IT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삼성전자 해서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소재하고 산업재 정도는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펀더멘탈에 의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요인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뭐 되돌림은 뭐 언젠가 나올 텐데 그 시점이 글쎄요. 주요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